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들 중에서 네 번째인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그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칙주의자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조그만 일탈이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 flexible personality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칙의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지키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자면 80%의 일관성, 그리고 20% 정도의 예외,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나 되는 대부분은 기본 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세 번째, 무절제한 사람, 원칙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본 원칙도 없고,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아서 일관되게 행동하는 확률이 80%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인지 대략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칙주의자나 융통성 있는 사람, 여기 표현 그 자체가 융통성 있는 사람이 가장 나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주의자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이들이 기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칙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나의 신념, 입장, 업무 방식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불안전한 세상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신을 주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 애매모호한 것, 서로 다른 것, 혼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귀중한 사람이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신념, 나의 일하는 방식이 가장 옳다라는 생각으로 그 방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원칙을 이제 강요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원칙주의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주의자들의 행동 방식이나 특징이 무엇인지 이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2% 정도가 원칙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많고 둘째 이하보다는 첫째 아이에게서 원칙주의자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직장 내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원칙에 비교적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애척하기가 쉽고, 또한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 충성심도 그만큼 강하다라고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업무 능력이 뛰어난 거라든지,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한다든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부정적인 측면,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내용의 세부, 규칙, 목록, 순서, 스케줄 등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원칙을 강조하는데 자그마한 것까지 하다 보니까 정작 큰 것은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나치게 양심적이라서 융통성도 없고,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서
거나 맞춤법에만 몰입해서 글 내용은 엉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하고 있던 것,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변화에 변화하는데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일하는 방식만 고집하고 게다가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사람 역시 일 중독기에 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gat보다는 직업이나 생산적인 일에만 열중을 합니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이건 참 좋지 않은 일이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자신과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또는 자신이나 타인의 한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거죠. 즉, 일과 자체만 이제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이런 데는 굉장히 무디고 인색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직되고 완고한 이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고집불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이제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을 강박성 성격 장애의 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강박성 성격 장애 하나로 원칙주의를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칙주의자가 조직이나 집단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과 상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즉, 원칙대로 그대로 아주 작은 마음까지 원칙대로 하라 그러다 보니 숨 쉴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과제를 정해진 시간과 자원으로 완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곧이곧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게 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나 자원을 오히려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의 변화, 개혁을 추구할 때는 이런 사람들은 원래대로 과거에 하던 대로 하는데 익숙하고 그걸 지키려고 고집하기 때문에 조직을 혁신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주의자는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 다 존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도 원칙주의자들 얼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운동권에 NLPD 곧이곧대로 하다 보니 그런 사람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경제학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종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도 어떻게 보면 다오마틱 입장, 그것만을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원칙주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 근본주의자인 것이죠. 이들은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이제 옳다, 오류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를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 사형을 쳐라, 손을 잘라라, 그러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다른 종교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장점 이런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찬가지로 원칙주의자들은 다른 영역에서도
다른 집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의 사회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원칙주의자들, 이들이 존재함으로써 장점도 있을 수 있죠.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라든지 조직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바꿔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 조직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들, 원칙에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들은 대개 이제 어릴 때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강압적인 어떤 양육 방식이나 정서적인 억압, 그러니까 감정 표출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원칙주의자가 이제 생겨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압적인 양육 방식이나 정서적인 억압 방식 이런 것들은 좌절감을 심어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봤자 꺾인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 이제 굉장히 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것, 그리고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 거기에 폭 빠져서 그렇게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좋지 않은 가능성이 이제 나타나려고 하면 이런 권위나 순서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사전에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것, 이런 태도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주의자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러한 원칙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경우, 조직 내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솔직하게 그 사람의 일하는 방식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다. 특히 이제 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조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걸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직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조직 개편을 반대할 경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조직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당신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적어도 조직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나는 현재와 같은 조직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예 문제도 삼지도 말고 논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칙만 내세우고 양보하지 않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문제 삼아서 괜히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합리적인 논거를 변화의 필요성을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당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당신이나 조직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 없다. 특히 당신의 입장에서도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거의 어떤 일 처리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신은 과거에 묶여 있을 경우에 당신 자신도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라는 것이죠. 설명해 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아래 문헌들을 참고를 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 중 네 번째인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들의 특징과 이들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